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반갑네. 매일 뵈야 되는데. 자, 오셔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거 복수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뭐 좀 이상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진도가 또 이제 1월달, 2월달인데 참 시간 많이 빨리 갑니다. 자, 2월에 이제 또 진도를 끝내야 되고 3월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2월도 중간 왔죠? 이제 오늘 하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마 계획은 3월 초 처음 시작할 때 민사특별법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민법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초에 민사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 2월 달까지만 공부하고 3월부터는 나 절에 들어갈란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계속 이어서 공부하실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74페이지에 부합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죠? 자, 부합은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또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게, 요게 이제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당권 파트에서 자주 나와요, 이게. 그 부합이라는 것은 의의를 보니까, 자, 부합이라는 게 나오죠. 부는 붙는다는 거예요. 덧붙인다는 거고, 합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있는데, 각각 소유자가 달라요. 근데 그게 결합해서 한 개 물건으로 됐을 때, 자, 그때 그 한 개 물건을 그 소유자 여러 사람 중에서 누가 갖느냐, 요걸 정해놓은 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땅하고 나무는 별도의 물건이죠. 그리고 소유자가 각각 따로따로 했는데, 요 사람이 여러분의 토지에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 토지에 심겨져 있기 전에는 별도의 물건으로서 소유자가 을로서 별도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걸 여러분 토지에 허락도 없이 심었다. 그러면 나무가 토지에 붙었죠. 자, 이랬을 때 이 나무도 이 토지의 일부로 봐가지고 이 나무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토지의 나무가 뭐 됐다? 부합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몰래 여러분 토지에 나무 심는 걸 보셨다. 심지 마. 그렇게 말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고 다 심으면 뭐라고 그래?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예. 됐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여기에 이미 돈을 빌리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아무거나 경매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권리 효력이 미치는 것만 경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 나중에 저당권 배우시게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은 그 부동산에 뭐에도 부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법조문에 돼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자는 여러분 토지뿐만 아니라 이 나무도 같이 경매 쳐버린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저당권에서 같이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 잘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부합됐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갖는가 계획인데, 괄호 1번 원칙 보니까 우리 법조문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부합한 물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에 부합되는 것은 주로 동산이겠죠. 근데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건물의 증축을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6번은 예를 든 거예요, 부합물에.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4번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수목, 나무까지 다 가져버린다. 자, 6번 주유소 지하에 배설된 유료 저장 탱크도 토지의 부합물로 봐요. 그래서 토지 저당권 효력은 유료 저장 탱크에도 미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그 전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유권을 쉽게 해서 뺏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7번. 그래서 부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75페이지 예외 들어갑니다. 좀 빨리 나갈 거니까 달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빠 달려. 잘 따라오세요. 자, 괄호 2번에 예외 보세요. 무조건 여러 번 토지에 다른 사람이 나무 심었다고 그 나무도 다 여러분이 가져갔느냐? 그건 아니고 권한 없이 심었을 때요. 만일에 이 사람이 여러 번 토지를 빌렸어요. 자, 빌렸으면은 뭐 빌린 권리 지상권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 번 토지에 나무 심었다. 똑같은 형태지만 이때는 이 토지에 나무가 부합되지는 않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때는 이제 토지는 여러분이 갖고 나무는 이 사람이 여전히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은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그래서 얘가 거기서 보시면 따라서 토지 지상권이나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권에 의해서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권은 다 토지를 빌린 거죠.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거기에 의해서 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별도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도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던 지문인데 그러면 요 나무를 토지에 심은 사람이 이 토지에 이 나무가 부합되지 않고 이 나무를 별도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러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받음이 없이 누구의 승낙만을 받았나요? 임차인. 자, 그러니까 이 토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고 있었다고요. 토지를.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얘가 나무 심었으면 당연히 부합되지 않지. 근데 이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토지 빌린 거니까 너 나무 심어라 라고 임차인이 뭐 해줬다고요? 승낙해줬다고. 요 승낙받은 사람이 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왜 자꾸 들어가 이거. 자, 임차인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죠.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뭐 이거 사용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승낙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부합이 되는 거지. 정당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니까 이제 괄호 속에 보는 것처럼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종 나오는 게 3번 증축 부분이에요. 자, A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서 따지지 않아요. 을이 이 건물 임대차에서 사용하다가 뭐 장사 같은 걸 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좁아.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올렸다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축 부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부합물이 돼서 요 기존 소유자가 갖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갖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건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우리는 읽다 보면 힌트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힌트를 누가 먼저 잘 찾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증축 부분 나오면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 증축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건물과 독립성이 없다. 뭐 독립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독립되지 않은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이 느낄 때 이거 부합물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독립이 안 된대. 부합이 된다는 얘기잖아. 자, 우리나라가 일체에서 뭐가 됐어? 일본한테 뭐가 됐어? 독립이 됐잖아. 그러면 같은 나라요? 다른 나라요? 아, 다른 나라지. 그럼 독립이 안 됐으면 아직 일본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 이게. 아, 독립이 안 됐으면 이건 부합이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뭐가 있다 그러면 독립됐다 그런 얘기 나오면 부합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못 찾는 거야 이게 다 써주는데 그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찾으면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 계속 느낍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또한 건물 임차인이 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증축한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럼 뒤에 읽으니까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의 결론은 부합?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읽어보시면 구성범위 됨으로써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자르시고. 근데 증축 부분이 뒤에 또 계속 읽으니까 독립성이 뭐 된다면 인정된다면 그랬으니 기존 건물과 독립되면 건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 나오겠죠. 이런 걸 왜 외워요? 외우기는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4번에 뭐 나무지만 뭐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 수목은 그건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그것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뭐 임목 등기된 임목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건물은 뭐 토지 소유자가 졌든 누가 졌든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우리 법책에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5번은 독특한 건데 우리 판례인데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건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했으면은 이건 부합되지 않고 항상 경작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경작자 소유. 뭐 이렇게 무슨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75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셔야 될 게 소유권 파트의 마지막 05번 공동 소유를 보셔야 되죠. 자, 공동 소유는 매번 문제가 나와요. 매번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만 잘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이해한다 버리고 그냥 법에서 이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아닌데 하시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좀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공동소유는 뭐 말뜻 그대로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공동소유 형태가 거기 제목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괄호 속에 공유란 게 있고 합유란 게 있고 총유란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주로 공유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공유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합유도 종종 나옵니다. 총유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합유를 이해하려면 공유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공유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 공유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다. 이런 것도 있네.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공동소유에서 이제 공유 들어가세요. 자, 공유는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 부부간에 공유로 등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공동소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뭐 법적인 어떤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공유의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공유는 자, 한 개 물건이 있어요. 이게 뭐 토지든 건물이든. 그럼 한 개 물건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유권 몇 개?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요것만 보여. 요건 안 보여. 근데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소유권 갖는 사람을 우리가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한 개 있는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갖는 걸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공유는 이 소유권 한 개를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하나 더 나올까?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려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한 개인데 가지려는 사람은 여기 몇 사람인가요? 세 사람. 그러면 소유권 한 개씩 가질 수는 없겠죠.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그 나눠 갖는 비율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분이라는 얘기인데 그거야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돼요. 만약에 이 토지를 사는데 돈을 같이 냈다. 그럼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럼 걔가 더 많이 가는 거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지분.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을 얘기하면 하나의 물건에 있는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뭐 형태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성질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 지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여기 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요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토지, 물건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다. 소유권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다. 소유권. 그러니까 3분의 1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한 개를 전부라고 그래요. 그럼 지분은 전부,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분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고. 예. 그러니까 공유자가 몇 명이 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돼야 돼. 근데 등기부를 다 나타나는 걸 보니까 더해보니까 1이 넘는다. 그 등기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 부족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1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분이라는 걸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그러면 자, 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얘기할 때 이 토지의 소유권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그럼 이 사람도 이 토지 소유자죠? 자, 이 토지 전부를 갖는 거예요?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전부를 갖는다고 해야 돼. 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3분의 1은 뭐라고요? 지분 소유권이라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것은 소유권을 물어봤어요? 토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토지도 3분의 1이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요 3분의 1 소유권을 통해서 이 토지 전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얘도 전부, 얘도 전부. 즉 지분은 토지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 미친다, 전부 미친다는 얘기지. 그런 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좀 아파트 부부간에 공유하신 분들 계시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아파트를 지금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내는 안방 갖고 남편은 화장실만 갖고 이래? 안 그렇잖아요. 다 같잖아요, 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근데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아닌데 그런 게 지금 계속 본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이건 소유권이고 이건 토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누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그래야지 빨리 들어가고 그래야지 시험을 빨리 보는 건데 저놈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래버리면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 거리가 멀어진다니까. 그리고 제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빨리빨리 그래 문제도 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토지나 건물은 권리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이건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그래서 결국 공유 파트 공부는 공유 뭐하고요? 지분하고 그다음에 뭐 공유물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이거예요. 물건하고 권리가 같아요, 달라요? 뭐 그것도 뭐 또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다르지. 근데 여러분은 뭐만 보여요? 물건만 보이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어? 물건만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은 땅, 아파트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물건을 배워요, 권리를 배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민법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라는 게 그 이유예요. 특히 공유 파트에서는 물건과 권리를 나눠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에서 나오겠지. 자, 이건 낼 이유가 없어요. 왜? 지분은, 공유 지분은 뭐라고요? 소유권이라고. 그럼 소유권 지금까지 배우셨잖아.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 지분이죠. 자, 요거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해야지. 소유권인데 왜 처분을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땅만 생각하는 거야. 건물 아파트만 생각하는 거야. 분리하시라고 그랬잖아. 분리를 하시라고. 그게 우리가 살 일이다. 살 길이다. 응? 지분은 지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아파트를 부부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자기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해야지. 너 죽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아내 몰래 이 지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현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됐어요? 바꿔요. 특히 공유 파트는 완전히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분 처분은 자유로워. 근데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얘만 소유하는 게 아니죠. 얘도 소유하고 얘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그러면 이 공유물을 얘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막 처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부부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아파트를 만들고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됐죠? 구별되셨어요? 예. 근데 안 되신 분도 몇 분 계셔, 지금. 엄두피 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구별이 안 하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하고 권리를 구별하지 않고 왜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없어.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는 여러 사람이고 그럼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혼자 소유하고 있다면 지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야 될지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얽혀진다고. 이건 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됐죠? 예,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문제를 내요. 자, 그럼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분은 공유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다? 소유권. 그럼 권리죠. 그럼 이 지분은 그 가진 사람만 행사하는 거예요. 또는 이 지분에 대한 것은 그 지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하지만 공유물은 얘만 갖는 것도 아니고 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주로. 자, 그럼 75페이지 교재를 봅시다. 자, 공유 보시면 괄호 1번에 서설. 동그라미 1번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 소유로 된 공동 소유 형태를 말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괄호 2번으로 직접 들어오세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있는데, 자, 공유 지분은 바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까먹을 것 같으면 공유 지분은 뭐의 일부다? 소유권의 일부다라고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서 특히 소유권이다, 소유권. 자, 그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2번을 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공유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처분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막 외우지 마시고 왜 자유로운지를 이해하시라고. 지분은 뭐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3번은 지금 보실 건 아니고 4번도 보시면, 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대요.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1 지분을 포기해서 결국은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것도 소유권이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겠지. 근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예요. 자, 결국 이 지분은 소유권 몇 개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개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나머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속해야 되겠지. 즉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귀속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이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 3분의 1도 똑같이 해서 2분의 1, 2분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랬다가 또 역시 의뢰한 사람이 상속인 앞에 사망했다. 그러면 역시 2분의 1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이제 1이 되는 거지. 단독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국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자, 이 법조문은 2번 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국가에 귀속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한번 나왔고, 또 한 번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는데 어떤 식으로 귀속된다고요?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지 균등하게 귀속된다. 틀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균등하겠지만 만일에 이쪽에서 지분이 더 많이 갖는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상속하는 것은 그렇지만 포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으면 이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등기해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등기를 해야 되냐 말이냐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그럼 등기 해야지. 배운 대로 들어가시면 되지. 이거 외울 게 아니라니까. 어? 그래서 항상 포기 나오면 플러스 뭐 등기 그냥 아예 이게 조합을 맞춰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기했는데 뭘 등기까지 해주니 이러고 혼자 막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생각 쭉 빼시라고 그랬어. 몇 번씩 했어요. 포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자, 그게 쭉 읽어보시면 다만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면 민법은 정말 쉽다니까요. 다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거 포인트 다 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다음 이제 지분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공유물로 들어갑니다. 이 공유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이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니까. 자, 공유물은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로 토지를 많이 내니까 토지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공유물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76페이지죠. 공유관계 그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공유물에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행위,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 자, 보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보존? 현상 유지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단어 말을 배우셔야 되는데 말 뜻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고 그랬지. 자꾸 눈으로 그냥 읽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런 공부하시면 백날 해봐야 읽기는 읽혀. 근데 자꾸 틀린다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그 공유물을 뭐 하는 행위? 현상 유지하는 행위예요. 그럼 공유물을 현상 유지하는 것은 공유자 한 사람한테만 이익이 되나요? 전원에 대해서 이익이 되나요? 전원에 대해서 이익이 되니까 우르르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각자 단독으로 하면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본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정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하면 된다라고 써놓고 그럼 뭐가 보존행위인지 그것은 이제 밝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사례로 들어가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가불병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정이라는 애가 얘는 공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여기다 집 져놓고 건물 져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변경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라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무슨 행위예요? 공유물 보존행위예요. 이걸 우르르 가불병이 가가지고 정한테 가서 할 이유는 없어요. 갑이 혼자 해도 되고 을이 혼자 해도 되고 병이 혼자 해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보존행위가 되고요. 또 하나 보존행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토지를 그러면 소유권 등기하려면 소유자는 누구로 등기를 해야 돼요? 가불병 명의로 가불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이라는 애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사지도 않았으면서. 자, 이 등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럼 원상 회복, 현장 유지시키려면 다시 이렇게 되돌리려면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무슨 행위? 보존행위예요. 자, 얘 혼자 이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지. 이제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있냐 없냐. 자, 76페이지. 그래서 니은번부터 보시게 되면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귿 공유자 1위는 다른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존행위예요. 자, 미음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가 그 토지 또는 건물 공유물을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한 사람이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돌려달라 또는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만일에 얘가 점유 사용하겠다면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유자들은 얘한테 그 토지를 사용한 만큼 이득, 즉 차임, 임대료 같은 거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것도 그러면 보존행위로 한 사람이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그건 안 됩니다. 자, 항상 공유 문제에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은 자기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만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이 사람 한 600만 원 정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얘가 야 600만 원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나눠줄 테니까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는 3분의 200만 원만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미음번 얘기입니다. 불법 점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그러면은 연결을 시키라고요. 기계처럼. 한 사람이 전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읍번을 보시면 자, 이건 이제 두 문장으로 이제 나눠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도 제가 드린 말씀을 잘만 잡으면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뭐를 주장하는 것은 그랬나요?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거기 키워드죠. 그래놓고 이게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항상 지분하고 공유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여기에 속할 이유가 없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론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구별하고 다르게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자, 요 토지는 공유물이에요, 지분이에요? 공유물이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정이란 놈이 원인 없이 등기를 했다면 이건 공유물 보존행위로 각자 요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갑을병이 공유 등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도 소유권이니까 지분도 등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등기부에 돼 있죠. 소유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 생각하시라니까 아파트. 자, 근데 정이란 애가 그럼 각자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병의 지분을 사서 이전 등기 받았다면 정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갑을 정이 이 토지에 공유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지도 않고서 갑의 지분을 지가 산 것처럼 해서 등기를 해놓은 거죠. 자, 이 등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저거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다른 공유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친한 줄 아니? 하면서 이것도 공유물 보존행위로 얘가 또는 얘가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이건 등기가 잘못됐는데 뭐에 대해서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병의 지분. 그럼 항상 지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지분 가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지분에 대한 것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는 이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를 계속 읽어보시면 즉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유자인 을은 자 지금 누구의 지분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의 지분. 그러면 누구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갑만. 근데 을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되셨어요. 자, 이제 보존행위 보셨고, 그다음 두 번째, 자 공유물 무슨 행위? 관리행위. 자, 관리행위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이 공유물은 한 사람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유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임대해 놔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것도 무슨 행위? 관리행위예요. 그래서 사용 뭐 하는 거? 수익을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관리행위고, 이건 각자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여기 얘기네요. 공유물의 관리는 즉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기억번. 이건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사람 수의 과반수가 아니다.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놓은 거죠. 자, 하나의 토지를 갑을병이 이런 지분으로 해서 공유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갑이 을, 병, 동의 없이 또는 협의 없이 이 토지 일부를 자기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느냐?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왜? 얘 혼자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또는 과반수 공유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은 소수 지분권자겠죠? 예, 이래 들어간다고요.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우신 분 말씀하세요. 됐죠? 어렵지 않죠? 예. 과반수라는 거 아시잖아. 예, 예. 그럼 뭘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과반수. 그럼 얘 혼자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나 혼자 이만큼은 나 혼자 사용할 테니까 니도 사용하지 마. 왜? 얘들이나 얘들도 요 부분은 소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얘도 열받을 거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다만 얘들은 얘 보고 야 여기도 우리 땅인데 너만 사용하면 어떡하니?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들도 이 토지의 소유자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사용 못하죠. 그만큼 얘는 자 얘한테 돈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자 무엇을?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해줘야 된다. 임대료 상당 주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 또는 이 부분을 병이 정한테 을병 협의 없이 임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정이 이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을이나 병이 야 여기 우리 토지인데 사실은 우리 임대차에 대해서 나 동의 안 했다. 그래서 임차인 보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분의 과반수라는 것은 다 적법하다. 자, 그래서 디귿 니은 보시면 니은 따라서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부동산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예컨대 임차인의 점유도 적법하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한테 공유물의 인도나 점유 배제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나 병은 누구한테 전부 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면 누구한테? 갑한테 하는 거예요. 얘가 직접 사용해도 얘한테 달라는 거고 돈을. 얘가 임대차를 해가지고 얘가 사용해도 얘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죠. 왜? 어차피 이건 적법하게 얘한테 임대를 줬을 테니까 그 임대료 중에서 우리들한테 비율만큼 돌려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리을번이죠. 리을번. 우리 니은 디귿의 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에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과반수 지분 공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 미음번. 그러나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 하더라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자 이건 관리인가요? 변경인가요? 변경이죠. 땅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읍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키워드는 임대차. 공유해서 임대차 그럼 수익을 얻는 거고 그럼 뭐다? 관리. 그럼 항상 뭘로 끝나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뭐 임대 어쩌고 나오면 딱 볼 것도 없이 공유해서는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바로 3번에. 시효도하고 이응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죠. 이건 뭐 간단하지. 공유물, 토지나 건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말 그대로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야 된다. 자,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물에 관한 것들인데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부분이거나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걸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를 내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제가 거기 77페이지에 박스 처리해가지고 약간 공식처럼 잡아놨으니까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만일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푸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시면 돼요. 예, 자,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 정리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지문에서 뭐 다 이런 것만 나오진 않지만 지문 공유 문제 나오는데 지문 읽어보니까 무슨 자가 나와요? 점유 또는 뭐 사용, 뭐 수익자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수익은 임대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점유 사용 수익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걸 먼저 따지면 돼요. 그럼 적법한 건지 적법하지 않은 건지는 좀 전에 보셨던 보존, 관리, 처분 변경 중에 뭘 가지고 따져야 돼요? 관리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가 관련이 돼 있다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지. 관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사용, 수익을 정하는 거라 했으니까 그럼 사용하려면 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문제 풀기가 좀 어렵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그냥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지문을 읽다 보니까 뭐 가불병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자가 보여요. 점유 또 뭐 사용 수익 얘기 나오면 이게 적법한 건지 불법인지 먼저 판단하시라고. 그럼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 이건 관리가 하는 거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여돼 있으면 적법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 그걸 또 따지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시라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제3자가 불법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불법적인 사용이니까 이거 공유물 보존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이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얘가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소수 지분권자. 자, 읽어보시면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점유 사용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좀 문장이 좀 잘못됐네요. 예. 주어가 좀 둘로 들어와 있는데 에게, 여기가 에게. 예. 자, 문장 읽어보세요.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입니다. 는이 아니라. 고치셨나요? 예. 그 공유물의 인도, 그 공유물 인도는 점유를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점유 사용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먼저 따지란 얘기죠. 그럼 이거 누가 점유 사용하고 있나요? 소수 지분권자가. 그럼 과반수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자, 불법이니까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그 토지를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죠. 그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이제 판례가 2019년도인가 바뀌었어요. 이게 또 그전에 시험 문제는 있다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내요. 이걸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를 여러 가지 되는데 뭐 다른 걸 골치 아파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들어갈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공유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 맞죠. 불법 맞는데 또 다른 사람, 인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소수지분권자. 그럼 인도는 점유를 넘겨달라는 얘기죠. 그럼 점유도 얘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가 점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소수잖아.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근데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예. 여기서 2분의 1 지분권자 나오는데 2분의 1 지분권자도 과반수 지분권자인가요? 소수 지분권자인가요? 소수예요. 과반수는 2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와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 토지를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애가 이 어느 일정 부분을 지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럴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이 을한테 야, 이 부분 넘겨.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 이 부분도 자기 건데. 자, 그런데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요 놈이 사용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예, 또는 얘가 사용하느라고 뭐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 제거해라, 철거해달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어. 방해 제거 청구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다르니까. 자, 3, 4번은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느냐?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이건 적법하죠. 예,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얘한테 그 토지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겠지. 자, 또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도 적법하죠. 이거 아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인 점유자한테 그 토지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 사용 나오면 이렇게 항상 누가 점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적법이냐 불법이냐 따져서 들어가시고, 특히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등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등기. 공유 문제에서 등기 나오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그 등기는 다 잘못된 등기를 물어봐요. 잘못된 등기. 그래서 아예 불법 등기 경우로 정해놨죠. 그럼 이건 잘못됐는데 그럼 뭘 따지느냐? 그럼 등기가 잘못됐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경우가 있고 일부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부 잘못됐으면 전부 말소시켜야 되겠지만 일부만 잘못됐는데 그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그거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공유물에 관해서 여기는 아예 써놨죠. 제3자가, 그럼 얘는 공유자 아니죠. 자, 무슨 등기를 했어요? 원인무효 등기를 했으니까 이 등기는 전부 잘못된 거다, 일부만 잘못된 거다. 전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자 한 사람은 얘한테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똑같이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들어왔네요. 자, 그럼 이것도 잘못된 등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요건 뭐에 대해서? 공유물. 그러면 여기서는 공유물을 하지 않고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 차이점 잡으시라고요. 그럼 요 등기도 전부 잘못된 거니까 말소는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아무나 말소 시켜달라고 할 수가 없고 누구만? 갑만 해야지. 을은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다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3번은 등기가 여기 보여요. 여기. 잘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됐어. 무조건 등기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공유에서는. 근데 뭐냐. 전부냐 일부냐 따지라고요. 근데 누가 등기를 했냐를 따져보니까 공유자 중 1인이 그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해서 지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얘는 지금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1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잘못된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얘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긴 했지만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지분 범위만큼은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가 얘 보고 야, 우리도 등기해야 되는데 네가 단독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그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지분 빼고 나머지만 말소해달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돼요. 그래서 등기된 지분 제외하고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비슷한 구조인데, 자, 만일에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 없이 이 토지를, 공유물을 병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린 거예요. 제3자에게. 자, 그러면 이 등기도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러면 여기하고 다른 게 얘는 뭐 사고나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그냥 무단으로 서류 위조해서 등기해 간 거고 또는 매매 계약을 했지만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그런 상태고 여기는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 제3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자 1인으로부터 사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등기 잘못됐지만 전부 잘못된 건 아니고 어차피 얘는 넘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분한 사람의 지분만큼은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야 나는 그 매매에서 이전 등기하는 거 동의 안 했으니까 이 등기 전부 마소해달라 할 수 없어. 똑같은 구조예요. 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됐다. 자, 그럴 때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부 마소해달라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점유 사용이 나왔냐, 등기가 나왔냐를 잡아가지고 그 공식대로 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건 직접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아 끄떡끄떡 이제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슬슬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자 1번 문제 보세요.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분의 1이니까 갑이나 을이나 전부 소수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등기.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예. 근데 등기인데 지금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얘가 산 게 갑으로부터 샀죠. 근데 을의 동의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팔아서 등기를 줬단 말이에요. 아까 등기소 맨 마지막 파트죠. 그럼 이 등기는 잘못됐지만 전부 잘못됐다. 일부만 잘못된 거다. 일부. 즉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됐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사용. 이게 보여야지. 그럼 점유 사용하는 거고 그럼 적법이냐 불법을 따져야 되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문제는 갑이 지금 소수 지분권자죠. 자, 그래서 불법인데 지금 누가 청구하냐면 누가 을이 공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 전부를 자기한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고요. 네, 그런 거예요. 3번 또 등기가 보이고 이제 잘못된 등기 있죠. 자, 그런데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인데 뭐에 관해서 갑의 지분. 그런데 을이 공유물 보존 행위로 그 등기 맞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4번은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2분의 1 배타적으로 뭐 하고 있나요? 사용.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라고요. 자, 갑이 그랬으니까 또 소수 지분권자고 그러면 을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법이죠. 자, 불법이라서 얘가 을이 갑보고 그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놈은 그럼 불법으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을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갑한테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5번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고 잘못된 건데 제3자가 원인 없이 등기를 했으니까 이건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건 갑이든 을이든 자 제3자에게 전부 마수 청구할 수가 있다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 안 해놓으면 복잡해 보인다고요. 복잡하게 나와요. 공유 파트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고. 자 다시 연습해보죠. 엑스토지를 갑은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대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과반수 지분권자고 얘는 소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자 틀린 것도 했어요. 1번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고 있대요. 자 점유 나왔으니까 적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라고.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예. 그 문장에서 그런 거 따져야 된다고. 그럼 병은 공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얘가 무단으로 점유했으면 불법이죠. 근데 읽어보니까 무단이요. 허락받았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그러면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이지. 만약에 을로부터 허락받았다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따져주면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분 반환 청구할 수 네, 없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등기가 보여야 되고요. 잘못된 등기고. 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했대요. 자, 그럼 갑도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 그러면 이 등기가 잘못됐지만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갑의 지분 3분의 2만큼은 등기가 된 거예요. 유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그 갑의 지분 빼고 을의 지분만큼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들어가자는 거죠. 자, 3번 또 등기가 보이고 엑스토지에서 이제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나요? 정 명의로. 이건 아예 원인무효 등기가 됐으니까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럼 이것은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 이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4번은 무가 엑스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대요. 을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자기 지분에 대응한 비율. 자, 무를 상대로 여기는 키워드가 뭐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자기 뭐 범위 내에서 지분, 비분 중에서 이거 포인트가 돼요. 전부 그러면 안 되고. 엑스토지가 나대질에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갑은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좀 공유 파트에서 좀 복잡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공유를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도록 하시죠.